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와 지금의 남편은 불륜관계로 맺은 부부입니다. 얘기를 들으시기 전에 단순히 위의 첫 한마디만을 들으시고 저를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던 보통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오랜 기간의 연애를 했어요.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나면서 이 사람과 인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남편이 변했어요. 잦은 도박 습관처럼 저지르는 불륜, 그것에 불만을 가지면 가차없이 저를 힘으로 제압해서 방에 가둬두고는 했어요. 그 방에서 울면서도 자식들을 생각하며 쉽게 이혼도 하지 못하고 이악 물고 버티면서 생계에 앞장서서 열심히 돈도 벌었지만 남편이 벌려놓은 노름빚 갚느라고 늘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어느 정도 빚을 다 갚았을까?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싶었는데 그때도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불안한 마음, 쫓기는 마음으로 몇 년을 살아서일까? 스트레스를 항상 몸에 달고 살아서 그런지 저에게 자궁암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는 수술을 받고 완쾌가 된 상태이지만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든 암 투병을 할 당시에도 남편은 다른 여자를 계속 만나면서 바람을 폈고 병실에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오면 있는 둥 없는 둥 하다가 옆을 지켜주지도 않고 금세 나가버리고 말더군요.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게 더 속상해서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다행히 수술 후에 경과가 좋아서 잘 치료받고 투병 생활을 마치고 퇴원을 했는데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새벽까지 링거를 맞으면서 돈을 벌러 다녀야만 했고 몇 개월의 투병 기간 동안 남편이 갚아놓은 빚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놨더라고요. 바람난 여자와 쓸 돈이 없으니 또 대출 또 대출. 아무리 해도 줄어들지 않는 빚. 그 빚은 내 몫으로 해두고 편하게 바람이나 피고 다니는 남편을 보니 자괴감이 들더군요. 도저히 내 삶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자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우연히 찾게 된 채팅 사이트에서 그곳에 접속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한풀이를 했고 저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저 역시도 바람을 피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외롭게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게 기분 좋은 설레임의 감정, 처음 연애했을 때 그 기분 좋은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면서 저는 단순히 위로를 위해 만났던 그 사람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에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순간이요. 하지만 평생 바보같이 일만 하며 둔하게 살아왔던 저인지라 몰래 숨어서 그를 만나는 게 참 어설펐나 봐요. 얼마 안 가서 지금의 남편에게 저의 불륜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사실은 이미 남편이 저의 불륜 사실을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언제 어디서 모았던 건지는 모를 사진들과 증거 자료들을 많이도 준비해놨더군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은 없었고 유일한 자기 변호로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뿐이었어요. 너도 바람 폈잖아. 너는 되고 난 안 돼? 라며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증거 있냐? 증거 있어? 라고 배째라는 식의 남편의 말을 생각해보니 저는 바보같이 증거도 복원해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분했어요. 살면서 겪었던 그 어떤 일보다도 분하고 원통했어요. 결국 저는 지 자식 다 포기하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런 저를 2번 슬프게 만든 것은 세상이었어요. 평범하고 멀쩡하게 행복하게 살던 가정을 아내인 제가 바람이 나서
불륜을 저지르고 깨뜨렸다는 낙인이 찍힌 불륜녀가 되어 그 동네에 살 수 없을 만큼 손가락질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된 저는 사람들을 피해 그곳을 떠났고 저만 보고 살겠다. 항상 내 편에서 힘이 되어주겠다던 지금의 남편을 믿고 얼마 안 가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초혼이었고요. 처음으로 한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지옥이었기에 그보다 지옥 같은 곳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아마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것일까? 고작 1년도 채 만나보지 않았던 그에게 너무도 쉽게 마음을 주고 금세 재혼을 하게 되다니. 이제 행복해야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편이 되어주겠다던 그에게 제가 너무 큰 희망을 가졌던 것일까요?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 생활. 불행의 시작이 된 것은 시부모님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시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시면서 늘 저에게 상처 주는 언행들을 반복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참고만 살았는데 마냥 듣고만 있기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멈춰달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어른이 말하면 그냥 들어라. 어디서 근본도 없는 잡것이 들어와서 그러냐? 라고 하시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상했지만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준다던 지금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이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서 조금 노력해주나 싶었는데 이제도 본인도 스트레스인지 다 내 탓이라고 하면서 나는 초혼인데 네가 이혼녀로 시집을 왔으면 그거에 맞춰서 설설 기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언행을 고치고 어른이 말씀하시면 다 듣고 시키는 거 다 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과 저는 그렇게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외도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이미 제자리는 없어진 듯 보였죠. 이게 무슨 데자뷰 같은 현상인지 지난 남편과의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그를 타이르고 참으면서 살아왔지만 저 역시 결국은 사람인지라 외도를 하며 당당한 그의 태도에 참지 못하고 결국 또 다투게 되었어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건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하더군요. 야,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너같이 안 걸린 여자랑 살아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 다른 놈이랑 살다가 쫓겨난 여자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아무 말 말고 기죽이고 네 알겠습니다만 하고 살아도 이쁨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라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분명 재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자궁암 환자다. 아이도 낳을 수가 없는 여자다라고 분명 말했는데 그랬었는데 그때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던 남편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너같이 자궁암 걸린 여자랑 누가 살겠냐고 누가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엔 그런 내 모습은 하나도 거짓 없이 다 얘기했었고 그래도 그런 내가 좋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불타올라서 관계를 요구하더니 사람이 이제는 제가 더럽고 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식을 버린 죄책감에 견딜 수 없어서 우울증에 시달릴 때마다 제가 지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지내고 있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언행 그리고 무력 행사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자식까지 잃고 결혼한 여자가 다시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불륜을 저지른 저의 대가이겠지만 너무 괴로워서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괴로운 것은 전 남편에게도 폭행을 당하던 내가 지금의 남편한테까지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도 없고 그냥 이대로 수긍하며 살아야 되나 싶고 저를 포기하고 놓고 살아야 되나 싶네요. 이제는 또다시 이혼을 할 용기도 없고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을 20대 중반에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희 남편, 저와 결혼 전 연애할 당시에는
미래가 창창한 명문대 법대생이었고 저는 경남 김해 쪽에서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부모를 가진 지극히 평범한 여자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는 당시에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외모가 나름 빼어난 편이라 남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남자 중 하나로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은 저를 1년 넘는 시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저를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곧 사법 시험만 패스하면 판사 부인으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겠다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라고 온갖 가머니설로 절 설득하던 남편은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일부러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제가 조심하자고 여러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말로는 알겠다고 하더니 의도적으로 임신시켜버린 남편. 결국 저는 대학도 제대로 못 마친 상태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시댁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보면서 자기 귀한 아들을 홀려서 제가 일부러 남편에게 임신시키게끔 한 것이 아니냐며 더러운 여자 취급을 했고 신혼이라 시어머니가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방어를 해주어서 시댁분들은 못마땅했고 그 반대로 저희 친정은 귀한 사이가 들어왔다고 좋아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의 사법고시 생활은 시작이 되었고 금방 판사가 될 것처럼 호언장담하던 남편의 사법고시는 하염없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더군요. 그 시점에 저희는 아이를 둘이나 가지게 되었고 경제 능력이 없는 기간 동안은 시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영원할 줄만 알았던 저에 대한 마음은 제가 둘째를 낳게 되면서부터 바뀌더라고요. 저도 애를 둘이나 낳고 시댁에서 살다 보니 저의 외형적인 자기관리를 못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시댁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저를 항상 감싸줬던 남편이 시부모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거라고 말하던 남편은 심지어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저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으로 인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있지만 얼마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면 저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보람이 오는 걸까요? 남편은 결국 고시 패스를 하게 되었고 집안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어안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 행복하게 해준다며 말했지만 판사를 원했던 남편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는지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드디어 시댁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말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던 제 꿈은 일장춘몽과 같이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남편은 변호사가 되고 나서부터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심할 때는 손찌검은 기본, 급기야 험한 말을 하며 저에게 나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군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벌어오는 많은 월급 중에 생활비로 150만 원을 주었으며 공과금이나 애들 용돈이나 양육비며 집안 식비를 쓰면 제가 쓸 돈은 오히려 모자라서 친정에서 좀 타다 쓰거나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돈을 요구할 때마다 집구석에 처박혀서 돈도 안 벌어오는 게 돈만 쓸 줄 안다며 폭언들을 내뱉었고 제가 그 돈으로 생활비도 안 된다고 말할 때면 욕까지 퍼부으며 화를 내는지라 저는 항상 쪼들릴 때마다 아끼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거나 친정에 가거나 쇼핑은커녕 머리카락이 길면 제 손으로 머리를 잘라야 했고 10년이 넘도록 제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양이다 보니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한다고 추하다며 혀를 차더군요. 결혼하고 나면 변한다더니 처녀 때 모습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어야 이뻐할 구석이라도 있지. 지금의 몰골을 거울 앞에 가서 보라고. 밖에 같이 나가기도 쪽팔린다며 부부 동반 모임 초대가 와도 쪽팔린다면서 한 번도 어디 가서 소개를 안 시켜줍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저를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더니 오히려 건방지다며 감히 자기한테 기어오르냐며 뺨을 때리더니
틈만 나면 이혼하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명문대 출신 변호사인데 너는 대학도 못 나온 못된 여자라 말도 안 통한다고 하더군요. 모든 경제권을 자신이 쥐고 있던 남편은 자식들한테 그 경제력을 과시하고자 하는지 아들한테 저도 모르게 용돈을 주면서 저보다 자신의 말만 들으면 모든 것이 낫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런 남편의 의도가 먹혔는지 아이들도 저를 만만히 보고 시부모님도 만만히 보고 대화는 아빠랑만 말하더군요. 아이들이 점차 커갈수록 그런 성향은 남편을 빼닮아서 점점 저를 엄마가 아닌 힘으로만 대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도 우울증이 오기도 했습니다. 제 지인들에게 너무 힘이 들어서 고충을 털어놓으면 지인분들은 저에게 왜 이혼하지 않냐고 말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의도치 않았던 임신과 남편의 사복고시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며 사복고시를 패스한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희망, 그 모든 걸 다 잘라내고 밖으로 나가서 이혼녀 딱지를 붙이고 법적으로 잘 아는 남편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내서 잘 살 거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오죽하면 힘들어하는 저에게 넌지시 이혼 얘기를 꺼내기도 하셨지만 저는 되려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시냐면서 부모님께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맨날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별말 없이 있는 제가 그토록 만만했는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를 저에게 당당하게 말하며 이혼하자고 뻔뻔스럽게 말하더군요. 대체 뭐하는 여자냐고 물었더니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여자 의사랍니다. 그것도 남편이랑 나이 차이도 7살이나 나더군요. 대체 이런 여자가 왜 이런 남자를 좋아하나 했더니 이 여자도 알고 보니 이혼녀더군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며 평생 고생만 해왔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틈만 나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제가 거절하여 화가 날 때마다 저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생활을 견디고 있는 중에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아이들이 그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고 심지어 그 여자 보고 새엄마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첫째가 저한테 우연히 다 말해줬습니다. 자기도 엄마한테 잘 못해줘서 미안한 것뿐인데 이렇게 지내지 말고 차라리 이혼하셔서 돈이라도 좀 받아가시라고. 아빠가 이미 저희한테 그 여자분 소개도 다 시켜주시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이미 몇 차례나 만났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혼하면 아빠한테 위자료를 많이 받지 않겠냐는 말에 저는 순간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난리를 쳤고 처음으로 남편 얼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코 과정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에 신이 난 듯 절 쫓아냈고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이야기했으나 남편은 콧방귀를 뀌면서 너가 벌어온 돈도 없는데 무슨 위자료냐며 제 인생을 파멸시키기 전에 그냥 순순히 나가라며 협박하는 남편. 덕분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 말고 다른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큰소리와는 다르게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되어서 결국 재산까지 절반 가까이 받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자 남편이 길길이 날뛰던 모습들이 떠오르는군요. 상간녀에게 이미 새엄마라고 부르던 애들은 남편이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십 년의 대가로 아이들도 뺏기고 남편도 뺏긴 저는 태어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손에 쥐게 되었고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는 연락이 없었고 아이들은 그나마 첫째가 가끔씩 연락을 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간 탓에 소식이 잠잠해졌고 둘째는 오히려 저를 너무 막대했던지라 엄마 쪽팔린다며 남편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던 놈이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좀 흐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땅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선다며 말이 많아지더니 재개발 보상으로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부모님이 손에 쥐게 되었어요.
돈이 정말 좋기는 좋은 건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 저도 다시 제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자신감까지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남편이 수년 만에 뜬금없이 찾아와서는 요즘 여기 재개발된다고 그러던데 혹시 부모님이 보상을 받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걸 알고 나더니 맨날 뻔질나게 찾아와서 저에게 보고 싶었다는 둥 애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며 헛소리를 하더니 남편은 끝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제게 하는 소리가 너무 이뻐졌다면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저를 계속 따라와서 사정을 하더군요. 자기가 잠시 미쳤다고, 정말 어리석었다고요. 알고 보니 남편의 변호사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일도 잘 안 들어오고 법률사무소 수익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새 부인과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번 파국을 맞고 나니 큰아이 유학비도 감당이 안 되고 그 와중에 둘째는 자기도 유학 보내달라고 조른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런 하소연을 하자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신경 쓸 일이냐고. 아이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되었고 어차피 엄마 취급도 안 하던 애들인데 내가 알 바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둘째까지 데리고 와서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으라고 하더군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면서요. 둘째는 옆에서 머뭇거리며 마음에도 없는 말투로 엄마 정말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표정에서 팍팍 느껴졌어요. 억지로 한다는 것을요. 두 부자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약 돈이 없었다면 찾아왔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선뜻 대답은 못하고 오로지 정말 보고 싶었다고 하는 소리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다면 왜 5년 동안 잘 나가던 시기에 여기에 한 번 오지도 않고 이제 와서 엄마를 찾고 아내를 찾냐고요. 너희는 내가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라고. 나 이제 새로운 남자도 만나고 있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괘씸해서 거짓말까지 만들어서 쫓아냈습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신기하게 모성애도 안 생기네요. 그저 저들을 계속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정말 남자라면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저랑 남자친구랑 나이 차이가 꽤 나고 1년 넘게 사귀고 있습니다. 초반에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을 잘 아니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도 너무 긴가민가한데 의심하는 제가 나쁜 것 같고 도저히 저도 확신이 서질 않아 일단 몇 가지 적어볼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째, 남자친구 집을 모릅니다. 매번 남자친구가 저의 집으로 데려다줘서 집이나 주거 자체를 몰라요. 항상 만나면 밖에서 만나서 출발하고 차로 이동하고 그리고 또 데려다주고 한 번도 이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어느 역 근처에 자기 이름으로 집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보통 혼자 살거나 하면 여자친구 초대하거나 음식 같이 먹고 싶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자동차를 유심히 봤는데 동호수 표지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번에 대화 중에 재개발 중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재개발 중인 아파트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찾기도 힘들고 딱 그 아파트라고 말을 안 하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데이트에 자느라 늦어서 제가 집 근처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 빨리 만나고 싶어서지 집을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어서 찾아간 거였거든요. 집 근처에 무슨 역이 있는지 아니까 일어나자마자 준비하고 갔거든요. 그 역까지 갔는데 근처 백화점에 있으라고 해서 이따가 만났습니다. 엄마랑 같이 산다고 그러던데 그래서일까요? 대화할 때 은연중에 나오는 말 들어보면 엄마랑 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이유로는 의심을 안 하고 넘어서고 있는 중이에요. 둘째, 전화를 잘 안 해요. 썸 탈 때는 전화 진짜 자주 했어요. 평일에도 주말에도 새벽에도 통화하고 밤늦게도 통화하고 한 번 통화하면 1시간은 기본이고요. 근데 썸 탈 때 몇 번 전화해보니까 외부 소음이 있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니까 나와서 통화하나 싶어 전화할 때 지금 바뀌냐고 물어보니 집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생한 차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던 게 걸리네요.
사귀고 나서 전화가 잘 안 됐습니다. 엄마랑 같이 산다고 했는데 썸 탈 때는 잘 되던 통화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영통은 제가 싫어서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볼 걸 그랬나 싶어요. 잠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만나고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일에 시달려서 그런지 머리 대면 자고 금방 기절할 듯이 잡니다. 썸 탈 때 어떻게 밤늦게까지 전화하고 기다렸지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집에 가면 연락이 잘 안 돼요. 엄마랑 같이 산다던데 그래서일까요? 사귀던 중간에 남자친구가 회사 일로 오피스텔 얻어서 혼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땐 통화 잘 됐습니다. 물론 오피스텔 들어가면 자느라 똑같이 연락 두절. 그땐 매일 야근하던 시기라 매일 뻗었었거든요. 정말 연애 초부터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가족들과 있으면 정말 연락이 안 됩니다. 시골 내려가거나 근처에 사는 누나 가족을 만나거나 하면 정말 연락이 안 돼요. 하루에 카톡 3통, 4통 정도 합니다. 데이트할 때 핸드폰 정말 안 꺼내요. 핸드폰 안 하고 데이트에 완전 집중합니다. 원래 핸드폰을 안 보는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이 너무 안 울려요. 알람 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봐봤자 라인 친추됐다는 알림뿐 카톡 알림을 꺼놨나 싶을 정도? 하나 걸리는 거는 연애 초에 핸드폰 한번 열어봤다가 소개팅 어플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어봤는데 데이터 차단되어 있고 본인은 깔았었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아이폰이라 핸드폰 바탕에 바로 있었는데 진짜 몰랐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데이터 차단이 뭔가요? 너무 안 들어가면 그러는 건가요? 그 어플로 헤어질 뻔한 날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자기 진짜 몰랐... 다고 어플 설치 내역이랑 결제 내역이랑 있는지 봤는데 없고 채팅도 거의 안 했고 만난 적도 없다고 헤어지자고 하면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기회 한 번 달라고 했었어요. 그 모습에 넘어갔는데 이게 아직도 제 발목을 잡아요. 가끔 핸드폰 열어서 사진 찍어 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 미친 사람 같아서 못하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비밀번호도 모르고 몇 번 자리 비웠을 때 핸드폰 볼까 하다가 미친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넷째, 가족 얘기를 잘해요. 생각보다 가족 얘기를 잘합니다. 가족 관계는 다 알고 사정 같은 것도 이젠 잘 알고요. 가족 여행도 1년에 한 번은 가요. 얼마 전에 너무 궁금해서 남자친구에게 누가 봐도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외모 안 딸리는데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었는데 가치관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본인은 아이를 싫어하고
형 누나들의 결혼 생활을 보고 너무 현실적인 걸 일찍 알아서 결혼할 생각이 없대요. 굳이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하나 싶은 입장이에요. 실제로도 아이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 싫어하고 평소 행동이랑 가치관이 너무 같아서 결혼 생각 없다는 말에 완전 수긍했습니다. 다섯째, 데이트는 잘합니다. 일이 한가할 때에는 평일에도 만나요. 평일 점심시간 때 차 끌고 와서 제 지역으로 오더라고요. 항상 데려다주고 데리러 와서 일하다 집에 가서 차 끌고 집 근처로 오는 거 보면 미혼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주말에도 데이트 잘합니다. 평균 주일에 데이트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중에 골라서 만나요. 물론 만나는 시간도 정상적이에요. 지역도 매번 다르게 노는데 잘 갑니다. 낮에 만나서 밤까지 있어요. 제가 외박이 안 돼서 외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섯째, 카드도 잘 씁니다. 이것 때문에 의심한다고 하는데 모든 데이트 비용을 남자친구가 계산하거든요. 본인이 카드로 만날 때마다 모든 걸 다 계산해요. 카드 명세서 날라올 텐데 유부남이라면 이렇게까지 못 쓸 거잖아요. 정말 이곳저곳 많이 다니고 많이 가줍니다. 정말 비싼 물건도 자기 돈으로 잘 사줍니다. 카드 쓰는 거 보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차를 바꿨어요. 새 차라서 지극정성이더라고요. 새벽에 세차하러 가고 차 내부도 종종 보는데 뒷좌석 깔끔하고 의자 시트, 트렁크도 깔끔해요. 항상 제가 앉아있는 대로 조수석 위치 그대로고 제가 의자 위치 다르면 예민한 거 알아서 의자 위치 바뀌면 미리 말해줘요. 뚱뚱한 남자애가 앉아서 의자가 뒤로 밀려있어. 엄마 모시고 시골 내려가서 시트 위치가 바뀌어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차 용품은 제가 챙깁니다. 방향제 몇 가지를 차 구석에 숨겨두었는데 그대로입니다. 포장지까지 안 떼고 매번 제 위치입니다. 혹시나 부인이 있다면 방향제 보고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 센스로는 못 사는 방향제이거든요. 그래서 차 내부 볼 때마다 방향제 위치나 시트 보고 유부남은 아닌가 싶어요. 여덟째, 저한테 정말 잘해줍니다. 이래서 헷갈려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본인이 그동안 연애는 했어도 제대로 돌아다니고 사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자기는 저랑 처음 하는 게 너무 많다고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웨이팅 같은 거 같이 잘해주고 사진 찍는 거 싫다는 사람이 사진 잘 찍고 매일 걱정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항상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저한테 빠진 사람 같아요.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만 다정하고 그동안 사귀면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끔씩 연락이 안 되고 휴대폰이 안 울리고 집에 안 데려가고 그런 걸 보면 쌓입니다. 유부남이라고 하기에는 행동들이 누가 봐도 미혼이에요. 핸드폰에 소개팅 어플 본 뒤로 제가 뒤에서 몰래 의심해요. 가끔은 너무 저한테 과분하게 착한 사람이라 뒤에서 이러고 의심하는 게 제가 미친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서 어플 발견한 이후로 이렇게 됐어요. 유부남은 아닐지라도 그냥 어플 본 뒤로 혹시나 딴짓할까봐 더 이러는 것 같아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붙이기가 너무 힘드네요. 전 남자친구가 양다리였어서 그런가 더 심한 것 같아요. 한번 남자친구 집을 미행해보고 싶어도 경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라 차 없는 제가 미행하기 힘들어요. 핸드폰도 어플 본 뒤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핸드폰 열어서 샅샅이 뒤지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저도 남자친구한테 핸드폰 보여주기 싫고 집착녀처럼 보일까봐 보여달라는 소리 못했어요. 대놓고 물어봐도 되나요? 남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진짜 유부남 혹은 딴짓하는 사람 같아 보이나요? 한번 이런 생각이 들면 끝도 없네요. 친구한테 말하지 못하겠고 남자친구에게 대놓고 물어보자니 집착처럼 보이고 저 혼자 뒤에서 이런 고민하는 게 미친 것 같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후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읽어보았고 대부분이 유부남이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딱 먼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유부남 맞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저도 너무 놀랐고요. 사실 어느 정도 심증으로 글을 쓰긴 했는데
그 심증들이 사실이라고 증명해주는 거였네요.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자친구 핸드폰 혹시 데이터 끄기 해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알람도 안 울린다.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도 데이터 꺼놓았고 그래서 다시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빨리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데이터를 꺼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를 만날 때 아무것도 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데이터 켜기를 누르는 순간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올 때 아들이 먹게 아이스크림 사오라는 메시지가 연속적으로 뜨는 거 보면 누가 봐도 남자친구의 와이프였습니다. 정말 너무 손이 떨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고민했습니다. 그 배신감과 함께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진짜라고는 차마 믿기 싫었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남자친구가 돌아와서는 너무 놀라더군요. 저도 그 순간 눈이 돌아서 카페에서 큰 소리로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때까지 날 속이고 가지고 놀았냐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앉아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그 사람 말로는 사실 결혼한 거 맞고 어린 아들도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아들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방도 갑방 쓰고 있고 사실 별거나 다름없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저를 첫눈에 보자마자 너무 반해서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와이프에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비는데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전화하라고요. 결국 제가 미친 척하니 전화를 걸더라고요. 익숙한 듯한 목소리로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했네. 오늘 몇 시에 와 여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걸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놀란 듯 보였고 제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핸드폰을 보고 알았다고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 모든 상황을 아셔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전화했다고 했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한참을 말이 없더니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물컵에 있던 물을 얼굴에 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는데 아까 아내라는 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남편과는 모두 얘기했고 그쪽도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남편과는 이혼을 진행한다고 말해주시네요. 혹시라도 연락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도와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허비하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의심이 가면 혼자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의 도움과 조언을 들으세요. 좋다고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판단 못하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놈 만나서 고생한 저를 위해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상간녀가 될 위기에서 구해주셨네요.